안녕하세요. 책사입니다. 우리의 옛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전라 감영하면 관리들이 서로 부임하지 않으려고 발뺌을 하던 때가 있었다. 전라 감영으로 부임하는 관찰사마다 이상한 사건으로 누명을 쓰고 직위를 박탈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다 보니 전라 관찰사로 임명을 받으면 이 핑계 저 핑계로 전주로 내려가는 것을 꺼렸다. 전라 관찰사 하면 치를 떠니 조정에서도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런 자리를 옳거니 하고 이용하는 대신들이 있었다. 자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힌 관리를 전라 관찰사로 못 빼나 안달이 난 자들이었다. 아침 조정에 개팍하기로 둘째 가라면 서러운 한 관리가 있었다. 성격이 불같아 불의를 보면 죽을 자리라도 일단 덤벼들고 보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런 무소불위한 성격 탓에 은근히 조정 대신들에게 미운털이 박히게 되었다. 생긴 것도 산적같이 생긴 데다 성격마저 불같아서 아직 장가도 들지 못한 유인이었다. 명색이 관리인데도 매파들이 고개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러니 그 관리의 호르머니는 걱정이 태산이었다. 독자인데다가 자신의 죽음마저 멀지 않았는데 남들처럼 며느리가 찾아주는 밥상도 받아보고 싶고 손자가 부리는 제동도 보고 싶은데 도통 시집오겠다는 아가씨가 없었다. 그런 아들이 전라 관찰사가 되어 전주로 내려간다니 마른 하늘의 날벼락도 유분수지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전라 관찰사로 내려가기만 하면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을 당하든지 아니면 귀향을 간다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터라 노모는 아들 혼자 내려보는 것이 불안해서 같이 전주로 내려가기로 했다. 새로 부임하는 관찰사의 성격이 땡볕에 콩튀듯 괴팍하다는 소문을 듣고 전주 감영에는 비상이 걸렸다. 조금만 잘못도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아전들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급급했다. 어디서부터 새어나갔는지 관찰사가 산적같이 생겼다는 소문이 퍼져 부임하는 날 감영 앞에 사람들이 장터처럼 붐볐다. 도대체 얼마나 못생겼으면 관찰사까지 오른 사람이 아직 장가를 못 들었을까? 아전들의 걱정과가 달리 사람들의 관심사는 관찰사의 얼굴에 집중되었다. 관찰사가 논초광이라는 소문을 듣고 호기심에 달려온 아가씨들도 있었다. 정말 못생겼네 그려. 얼굴을 보면 도깨비들도 도망가게 생겼구먼. 감영 앞에 모인 사람들이 관찰사를 보며 자기들끼리 쑥덕거렸다. 관찰사가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번에도 역시 전주 감영에 이상한 사건이 벌어졌다. 임금님께 진상하기 위해 약재창고에 보관해놓은 인삼이 자꾸 없어지는 것이었다. 분명히 잘 넣어두었는데 밤사이 감쪽같이 없어지다니 아전들은 자기들이 의심을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면서도 관찰사가 무서워 제때 보고도 못하고 죽은 맛이었다. 인삼을 도둑맞은 사실을 숨기는 것도 한계가 있었다. 임금님께 진상을 해야 하는 날짜가 다가오자 아전들은 더 이상 숨기지 못하고 관찰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다. 다행히 관찰사는 아전들을 탓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약재창고를 지키기로 했다. 전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담력이 센 자신이 나서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로 작정한 것이었다. 금음날이라 달도 없이 깜깜한 밤이었다. 갑자기 약재창고에 파란 불덩이 하나가 날아오더니 인삼을 가지고 획 바깥으로 사라지는 것이었다.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던 관찰사는 재빨리 불덩이를 쫓아갔다. 산을 넘고 또 넘으며 쫓아갔는데 몬덩이 터오자 갑자기 불덩이가 감쪽같이 사라져버렸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깊은 산중이었다. 그 깊은 산중에 거짓말같이 작은 오두막 한 채가 보였다. 오두막 부엌에서는 예쁜 아가씨가 밥을 짓고 있었다. 정신없이 불덩이를 쫓아오느라 배가 고픈 줄도 몰랐는데 밥솥에서 나는 김을 보니 갑자기 허기가 지는 것이었다. 저 아가씨 어쩌다 산속에서 길을 잃었는데 밥 한 그릇 얻어먹을 수 있겠소? 관찰사는 헛기침을 하며 다가갔다. 니시오. 낯선 사내의 기척을 듣고 방에 있던 노파가 나왔다. 아가씨는 할머니를 모시고
오두막에 단둘이 살고 있었다. 관찰사는 노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관찰사의 이야기를 들은 노파는 분명히 도깨비 짓이라고 단정을 지었다. 그 집에서도 도깨비들이 하도 장난을 쳐서 금음날마다 매물물을 쑤어 장독대에 올려놓았는데 그 이후부터 매물물만 가져가고 장난을 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었다. 밥 한 그릇만 얻어먹고 돌아오려던 관찰사는 눈이 아가씨 얼굴에 꽂혀 떼어지지가 않았다. 그 넓은 가슴이 홍닥거리고 넙대대한 얼굴이 화끈거렸다. 난생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가명으로 돌아가긴 돌아가야 하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관찰사는 마음을 그 집에 부려놓고 나서야 우거진 숲을 헤치며 가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다. 가명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그 아가씨를 못 잊어 그 집을 다시 찾아가려고 했지만 밤중에 불덩이만 쫓아가서 그런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아무리 수소문해봐도 그 아가씨는커녕 그 집 존재조차 아는 사람이 없었다. 국리 끝에 관찰사는 금음날을 기다리기로 했다. 다행히 금음날 파란 물덩이가 다시 나타나 인삼을 훔쳐 도망갔다. 관찰사는 오두막을 다시 찾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한 빨간 천조각을 나무에 매달며 불덩이를 쫓아갔다. 그날도 먼동이 틀 무렵 불덩이가 모두 사라졌다. 역시 그 오두막 근처였다. 오두막에 들어서자 노파가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해 달려나왔다. 먼저처럼 아침을 얻어먹은 관찰사는 노파에게 딸과 혼인하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다. 노파는 흔쾌히 승낙을 했다. 손녀딸이 깊은 산중에서 홀로 늙어갈 줄 알았는데 얼굴이야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전라 관찰사라는 높은 벼슬에 있는 이가 나타나 청혼을 하니 기뻐서 춤이라도 덩실덩실 추고 싶은데 참고 있었다. 가명으로 돌아온 관찰사는 임금님께 그동안 일어났던 회개한 일들이 도깨비가 벌린 짓이라는 것을 알리는 상소를 올리고 노모에게는 혼례를 올리게 되었다고 알렸다. 관찰사의 어머니는 이제야 오늘 이루어 죽었어도 조상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다며 혼례 준비를 서둘렀다. 총각 귀신이 될 뻔한 관찰사와 처녀 귀신이 될 뻔한 아가씨는 도깨비 덕분에 혼례를 치르게 되었다. 상소문을 읽은 임금님은 관찰사의 공을 치하하며 전라가명에 희야나무 한 그루를 하사했다. 희야나무는 하늘의 많은 별 중에 불과 해독작용을 하는 허성의 전기를 받은 신성한 나무라서 잡기가 번잡하지 못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그런 희화나무를 진실을 가려주는 나무라 믿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임금님으로부터 희화나무를 하사받아 심은 뒤부터 전라가명에 다시는 도깨비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그 후 관찰사는 도깨비가 자신과 아내의 연을 맺어준 일을 고마워하며 매달 금음날 오두막 장독대에 매물목을 갖다 놓은 것을 잊지 않았다고 한다.